북한에 있어서의 권력의 파워를 김정은 유고시에 어디로 더 보냐? 우리 권력 기관은 김여정에게 봐요. 3년, 5년 짧은 기간에 김정은이가 사망을 한다면 김여정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김주애가 그렇죠.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Regardless of her official title, it's clear she is the second in command in North Korea. Kim Yo-jong has proven that she truly is a child of the Kim dynasty and North Korea's Red Princess. 흥미롭게 본 댓글 하나가 있는데 얼평이 줄을 잃었다면 저는 한번 뭔가 머리가 띵해진 만한 댓글도 있었거든요. 뭡니까?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She's the brains behind everything that has happened since her brother took office. 그녀는 북한 내에서 가장 뛰어난 브레인이자 배후일 수 있다. 그녀의 오빠가 공식적인 업무를 맡게 된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에 김여정이 배후일 수 있다. 이런 댓글을 봤는데 처음에는 에이, 무슨 배후야. 제가 배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래. 김정은이 어렸을 때 집권을 해서 모든 일을 김여정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네. 혹은 더 나아가서 김여정이 이른바 뭔가를 사주해서 오빠 쟤 좀 죽여봐 라고 사주했던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을까? 그래요. 김여정이 그 정도 위치는 안 될까? 누구 인사도 추천. 그 정도 파워는 김여정이 있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댓글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라는 김여정. 그런데 우리에게 첫 선을 이제 보이게 된 것이 바로 2011년 12월에 있었던 그 아버지 김정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김여정의 첫 등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죠. 와, 진짜 어리다. Standing behind the new leader was a young woman also overcome by grief. She was then unknown to either North Koreans or the rest of the world. The young woman in tears behind the new leader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t that point, I had seen Kim Jong-un in person. I didn't see any sign of his older brother or his younger sister. Never saw either of them at Kim Jong-il's side in the last year of his life, which was when I was in Pyongyang. And I was at many events with the Kim family. But I never saw Kim Yo-jong. 아, 진짜 베일이 완전 싸. In this patriarchal society, the role of dear leader was only for sons. In 2011, no one would have guessed that Kim Yo-jong, the new dictator's 24-year-old sister, woul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her brother's rule. And this is extraordinary because in the very male-dominated chauvinistic culture and society that is North Korea, we have never seen such a powerful woman, a woman who is a key member of the royal family. 그 처음에 등장해서 저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 김여정이래. 동생이래. 이게 웬일이야? 아, 그때 이 주민들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놀랐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패밀리라고 하면 철저하게 베일이 쌓여 있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쓰러졌다 일어나서 후계자로 지목을 했어요. 김정은을. 그때 북한 사람들도
김정일한테 김정은이란 아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즘 언론에 김주애가 자주 나와서 우리가 김주애가 딸이구나라는 걸 알지만 김주애 외에 어떤 자식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다만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 옆에서 바로 뒤에서 울고 있는 저 여자라고 하면 분명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저 나이 어린 여자는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은 생겼었죠. 북한에서 후계자가 베일에 쌓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북한 노동당 안에서는 김정은이가 후계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요?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김정은이를 함흥화학비료공장과 남흥화학비료공장에 데리고 간 거예요. 현시 차례. 그 사진을 크게 찍었어. 사이즈도 큰 TV 사이즈로 찍었거든요. 그걸 부부장들한테 10장씩 나눠줬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김정은을 봤어요. 그래서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는 주요 간부들은 김정은의 존재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여정이 자체는 몰랐어요. 여기나 북한에서도 교과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김여정에 대해서 집중을 안 한 건 후계자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여정이를 꽁꽁 숨겨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저렇게 아까 눈물 못 참고 막 울 때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많이 울었잖아요. 근데 다음에 처음 언론에 딱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2인자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은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김여정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깝다. 네가 남자였으면 내가 권력을 너한테 물려줄 건데 네가 여자인 것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면은 얼마나 김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이 되겠어요, 이게요.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 게다가 또 김여정 같은 경우는 서구 물까지 먹고 들어온 상태잖아요. 남녀 평등 사상. 내가 한번 그러면 진짜 내가 지도자가 못 된다고 하면 내가 막말이라도 내가 존재감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은 김여정의 전기를 쓴 이성윤 교수도 참 이거는 이런 정말 남존 여비의 북한 사회에서 저 정도의 여성 지도자가 뜨는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죠. 사실은 김정일뿐만 아니라 여동생 김경희 비서도 당사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정일 자체가 계속해서 뭐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계속 간부들한테 주입을 했고 그 남전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다 김경희 비서는 저도 뭐 경공업부에 있을 때나 아니면 그 전에 당 국제부에서 과장할 때도 봤는데 정말 옷도 수수하게 입고 어디선가 그냥 잠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경희 비서가 결국은 김여정하고도 너도 당사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오빠를 뒤에서 조용히 보자 해. 근데 그때 김여정이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저 고모가 나한테 왜 이래? 이제 아버지도 갔는데 왜 나를 자꾸 숨겨놓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결국은 뭐 장성택이가 후에 다 모든 것을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힘을 가진 건 김경희 비서 때문에 힘을 가진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합쳐서 결국은 김경희 남편인 장성택의 어떤 미움 같은 것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장성택 처형의 모든 결정을 김경희 비서 뒤에서 김정은과 김여정이 먼저 작당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2013년 그 장성택 숙청 이후에 김여정의 활동력이 확 넓어지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숙청 자체에 이게 이제 김정은만의 작품이 아니라 김정은과 김여정이 같이 한 작품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Jang Song-taek, Kim Jong-un's powerful uncle, had been a mentor to the young leader early in his reign. He was arrested on December 9, 2013, and executed 3 days later. He was accused of corruption and engaging in extramarital affairs. It's not just a medieval, bizarre dynasty, monarchy, run by Kim Jong-un, of course, yes, but with his sister by his side, as if she were a co-criminal. Kim Jong-un and his younger sister cemented their position within the state and the party. The bond of trust between the siblings helped them shore up their power. 이거
시선을 바꾸니까 이게 완벽하게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육수네. 그러네. 김정은이 결심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동생이 살짝 오빠 생각이 맞아. 끓이는 거죠, 이렇게. 오빠 봐봐. 오빠 얘기하는데 호주머니 손 넣고 있더라. 오빠 얘기하는데 저쪽에 보고 눈 있더라. 감고 있더라. 내 여동생 때문에 나 무진장 싸고 다녔거든. 그런 말 좋아하겠어. 재선이 뭐? 그러면서 오빠 이긴다고 했다더라. 진짜요. 이거 말도. 근데 이게 지금 분석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9세대를 제거하는 것으로 또 시작했다. 이렇게 봤을 때도 장성택의 숙청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김여정 입장에서 본다라면 장성택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인 김경이라는 여성 파워, 백돌통의 여성도 결국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은둔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인물은 결국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백돌통의 여성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말하자면 막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제거됨으로써 김여정도 사실은 전면에 등장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동기와 명분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두 그 남매의 어떤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바로 장성택의 처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시작 2012년도에 정권을 잡았을 때 김정은은 아는 게 얼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한 봄 여름에 가서는 이게 장씨 나라야 김씨 나라야 하는 말이 북한 간부들 속에서 돌 정도로 이게 회자가 되니까 김여정으로서는 이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빠가 정통적으로 아버지 권한을 온전하게 가져가려면 저 사람 치야 돼. 오빠로서는 사실 자기하고 심중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자기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정철이나 여정이. 그냥 그거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1차적인 결심이 선 다음에 백두산에 자기 측근 8명을 데려가서 거기서 수기를 거쳐서 이제 치자. 결심을 섰다. 그게 백두산의 결심이거든요. 갔다 와서 며칠 있다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거기서 이제 장성택이 끌고 나가잖아요. 끌고 나가면서 이제 목을 누르고 나가고 장성택이 살아있으면 간부들 사이에서 아니 그 김경희도 장성택이랑 결혼하고 나서 전면에서 물러서 있는데 김여정이 왜 이렇게 등장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봐. 그 김경희 누르려고 하다 장성택이도 제거됐잖아. 오히려. 라고 하면 김여정이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유리하게 판을 짜게 되는 거죠. 그러네. 김여정이가 그 장성택 처형의 공범이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본인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충만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이거 사실인데 이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은 정치적 생명 공동체예요. 만약 김정은이가 무너지게 되면 김여정 또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포지션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제 장성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아가서 김정은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히 장성택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보들을 이야기하고 김정은을 설득하는데 아마 공헌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독일 다큐멘터리에서도 이제 장성택 숙청 이후로 김여정의 정치적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2014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 선거에서 김정은 보좌역으로 나타났다가 그 해 말쯤 되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가 더 도냐면 이제 보고까지 대신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보를 바탕으로 추정하건데 아무래도 자신의 그 정치적 행보를 방해하고 있던 그 윗세대죠. 일종의 멘토 역할 하고 있고 자기를 통제하던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로써 이제 김경희를 사실 은퇴시켜버린 거죠. 자기가 전면에 나서고 그게 바로 장성택 숙청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So Kim Joo-ae first appeared at an ICBM launch in November. Kim Joo-ae appeared with her father holding hands and basically surprising the world because we had never seen one of the Kim children before. Since then, she has appeared at multiple military events.
So ever since Kim Jae appeared in public, there has been a lot of talk about succession plans in North Korea. So it's very significant to see how senior North Korean officials will shake her hand, bow to her, be very respectful towards her despite her being a 9 to 10-year-old child. 와, 군인이 허리 숙여서 인사를. 대장이, 해군 대장이 참. Why she's in the public eye now and whether she could become the next leader. She is a symbol of the next generation that the regime has to protect with the weapons that they have. 아빠 어디가 보는 것 같아. 진짜 북한판 아빠 어디 가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의 그 정보 판단이 처음엔 김정은 후계자가 아니다였어요. 어딘가 아들이 있다. 그러다가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후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서 분석 중이다. 그런데 최근 후계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 정보기관의 정보 판단이 바뀌었어요. 3단계로. 그만큼 김주의 등장이 사실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김여정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사실 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김주의 후계자설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나는 주혜가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김여정 덕분에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이 바뀌었거든. 여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갑자기 김주혜가 등장했을 때는 북한 사람들도 뭐지? 근데 그 전에 김여정 그리고 현송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인까지 등장하면서 정치 무대에서 여성들의 그런 지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주혜가 등장하는 것이 어쩌면은 롱런으로 봤을 때 주혜를 위한 이제 밑작업,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얘기하면 네네. 소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뒤에 있는 진짜 선수가 완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앞에서 먼저 끌고 나갔다. 그럼요. 페이스메이커들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김주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제. 존귀한 자제. 심지어 이제는 샛별 여장군까지 이제 호칭을 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에서 그만큼 김주혜가 후계자 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열병식 때 주혜가 등장했을 때 김여정은 저 멀리 구석에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잖아요. 이때 사실 스포트라이트는 김정은, 리설주, 김주혜가 다 받았잖아요. 심지어 리설주도 지금 한 발짝 물러서서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 와. 예. 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이제 모퉁이 공주라고. 원래 백도 공주였는데 모퉁이 공주로 그냥 격화가 됐습니다. 이게 뭐야? 레드 모퉁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아까 구석에 있고 그다음에 이 세 사람 레드 카펫을 걸어가는 것을 갖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뿐이 아니라 같은 달 17일 광명성절을 기념으로 열린 이제 체육 경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저쪽 구석에 가 있지 모퉁이에 않습니까? 있네. 중심에는 지금 김정은하고 김주혜가 앉아 있고 이것만 봐도 이제 그 달라진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자기 자리가 불안할 때 사진 찍으면 가운데서 찍으려고 하고 권력자가 쓰면 옆에가 쓰려고 하지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이 딱 쓰는 순간은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부자들이 옷차림에 그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어설프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명품과 뭘 들고 다니지 뭐 마크 주커버거는 맨날 그 늘어진 티셔츠 스티브 잡스는 폴라티만 입고 다녔다고 하는 건데 김여정 입장에서는 내 위치, 내 힘이 어느 정도다라고 확신이 쓰는 순간 어디에 있건 뭐 그게 그렇게 그거를 이제 개인이 그냥 스냅샷으로 찍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사진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그 암묵적인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거예요. 너 구석에 찍힌 거 만인들이 다 보게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이거거든요. 다른 또 사진이 있는데 그 현지 시찰 사진도 있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아직도 모퉁이 어디야? 저 원리를 찾아라 저기 산 밑에. 원안에 있는 게 이제 김여정.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죠? 그래서 저걸 봤을 때도 마음만 먹으면 너를 프레임 밖으로 이제 아웃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 너를 프레임 안에 넣는데 구석에 모퉁이 공주로 내가 박아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 까불지 마라는 공개 경고인 것 같아요, 저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일단 구석에 밀려난 사진들에서 내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일 만한 행동들이 없었고 저희 광명성절에는 지금 끝에 있지만
2개월 뒤 태양절에 축구 관람할 때는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내 맘인 거야. 네. 왔다 갔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빗대고 싶어요. 그러니까 킹콩이 어디서 자는지 아시나요? 킹콩이 킹콩 어디서요? 콩 자나요? 집에 있나? 집 동굴. 산 꼭대기. 킹콩이?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맞아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서 자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대박. 세니까. 네, 언제 어디서든 나를 이길 사람이 진짜. 없으니까. 그것처럼 저는 김여정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그냥 아무리 밀려났다고 해도 2개월 만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럼. 자리를 이렇게 옮긴다라는 것 자체가 저기서 가운데 앉았어. 그럼 누가 와서 죄송한데 제 자리인데요? 누가 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자기가 그냥 서고 싶은 자리,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다고 이 사진 묘하네. 저는 생각을 좀 많이 아, 23년 9월입니다. 북미회담 때. 가장 최근 사진 중에 하나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네. 완전 가운데요. 전략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빠져줘야 될 때 빠져주고 나설 때 나설고 낄낄빠빠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김여정이 아직까지 뭐 담화문 발표하고 형식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김주의 등장부터 사진 프레임에서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거를 노동신문 본사정치보도반이라는 데서 그런 사진들을 골라서 내요. 노동신문에. 그러면 이것을 김정은이나 이설주가 원해서 밑으로 밀어낼까?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김여정이 자기가 알아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랑은 아래로 흐른다고 주애가 크는 속도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조그마하고 이랬을 때는 나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 가족도 그렇고 애도 크니까 아 이런 때는 내가 조금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장성택 처형도 보고 고모가 지금 은둔 상태에 처한 것도 다 보고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가 계속해서 프레임의 중심에 서면 오빠가 아 얘가 딴 마음을 먹는 거 아닌가? 그럼 이설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사진 프레임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가도록 내가 알아서 행동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오빠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리고 독재자의 동생이고 그리고 동시에 백두혈통이고 그리고 동시에 수령의 정권과 4대 세습을 공고해야 되는 수령에 충직한 전사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운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4대 세습이 펑크가 났을 때는 김여정 또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북한이 시동을 건 4대 세습에 주애가 올라왔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자꾸 화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온 이 주애한테 지금 초점을 가야 될 시기에 자기가 거기에 무대에 선다? 오히려 무대에 서는 것보다는 무대 밖에서 김주애라든지 김정은 오빠라든지 이런 움직임 동선들을 잘 체크하고 스무스하게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하나의 전략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사실 그리고 김여정이 힘이 빠졌냐? 저는 힘이 빠졌다고 안 봐요. 김여정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화면에서 위치만 바뀌었지 김여정이 갖고 있는 파워는 저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뒤로 한 여성이 보이죠? 백팩 메고 마치 무슨 혼자만 배낭여행으로 북한 온 관광객처럼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힘이야. 사실은 저게 가능한 인물이 북한에서 있겠느냐. 편안해 보여. 바로 또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 그렇지. 그 시찰을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지금 시선이 딴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을 볼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거. 저 사진의 선택은 저는 김여정이 최종 정결자, 네. 최종 결정자가 김여정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사진이라고 봐요. 그렇죠. 꼼꼼하게 보는 거. 어떻게 장군님이 시찰하고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렇죠. 맞아요. 경감단이고 딴 데 보고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할 사장님이 건배사하고 있는데 좀 뒤에서 옆에 과장하고 따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가능하냐 과연 이게. 자기 정치야. 네, 사실 회장님 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 백팩을 메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인상적이고 뒤에서. 충격적이면서도 참신한 친구가 책가방도 아니고. 있는데 대학생도 아니고
보통 이제 국가 원수가 현지 시설 나갈 때 수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수행한 보통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나가게 돼 있는데 혼자서 탁 캐주얼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에서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최소한 북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김여정밖에 없다. 의상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 제일 편하게 입고 오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남매가 스위스에 가서 어느 주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그 집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 와서 그런데 이렇게 한 5층짜리 아파트예요. 한 개 층을 다 그 삼형제가 썼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셋이서 우정은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사실 김정은이가 정철이와 같이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난동을 피웠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 김정은이 요리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실들에서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려 호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술 먹으면서 여자들하고 그러면서 망나니 짓을 하느냐. 그때 김여정이가 아빠 이게 성문이 과장된 거고 솔직히 오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를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외동딸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외동딸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막내딸이 계속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이런 식으로 정원이를 봐줬으니까 그때부터 둘 사이 관계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 고마웠겠다. 자, 어찌됐건 이 오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김여정인데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말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북한의 2인자임이 분명하며 누가 세습을 하든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계속 장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세습을 하든은 김여정이 아니라 김주애가 하더라도 결국은 김정은의 가족이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자, 그렇다는 건 김주애가 세습을 해도 김여정은 여전히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주애가 만약에 4대 세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 김여정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김여정. 네. 이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북한의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4대 세습을 누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궁금한 이유는 앞으로의 북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사실 그걸 보기 위해서 누가 키를 잡을 것인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김주애가 아직 미성숙했을 때 아버지인 김정은이 죽어요. 그래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김주애가 바통을 이어받았을 때 북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은 한 명, 김여정. 그렇지. 그런데 이 북한에서 김여정의 존재와 마치 평행 이론을 이루는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과연 그 인물은 누군지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관을 직접 들었어요. 김정은의 스승 현철해 동지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도맡아서 했던 인물입니다. 현철의 동지, 내가 왔습니다. 한번 눈을 떠보십시오. 그렇게 정을 나누다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영영 떠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록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예. 아,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구나. 제2의 아버지 같은. 그러네요. 마지막에. 오, 되게 소름 돋는다. 마지막에 평행 이론의 주애와
김여정. 와. 김여정의 역할이 그러면 나중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충분히 김여정이 이런 현철애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주혜가 지금 11살이니까 이제 후계자 수업을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에게 이제 현철애 같은 그런 역할을 이제 맡길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현철의 대장 뭐 죽은 사후에 차수가 됐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김정은의 정치적 스승이 현철애라는 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겠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현철애라는 분은 인민군 총정치국에도 오래 있었고 국방위원회, 김정일과 같이 국방위원회도 같이 있었는데 당사업과 군사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과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어도 현철하고 찍은 사진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는 정말 육체적 생명을 줬고 지식과 노하우를 심어준 거는 현철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김정은이가 정말 무슨 문제가 생겨서 2, 3년 안에 갑자기 사망을 한다. 그때 김여정이가 지금 김주혜에게 현철애가 했던 것처럼 교육을 할 것이냐. 이게 첫째고 아니면 수렴청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권력을 가져갈 것이냐.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북한 권력 투쟁상 2인자는 항상 죽었거든요. 만약 김주혜가 클 때 2인자 역할을 너무 충실히 하거나 가운데서 끼고 그러면 후계자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아웃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주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여정이가 잘 그렇게 알아서 되면 판단을 해야죠. 평행이론은 장성택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엔 고모부, 이번엔 고모. 저는 북한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보기를 보이고 선례를 남기는 거거든요. 김여정한테는 두 카드를 다 보여줬어요. 현철의 카드와 장성택의 카드. 장성택 2인자 죽었어요. 이렇게 행동했을 땐 죽는다. 근데 현철애처럼 했을 때는 수령이 은고를 메고 마지막까지 함께한다.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은 김주혜와 김여정 중에서 북한에 있어서의 권력의 파워를 김정은 유고시에 어디로 더 보냐? 우리 권력기관은 김여정에게 봐요. 아직 미성숙한 김주혜가 북한을 통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김여정은 조직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할 자신감도 있어요.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리설주나 김주혜조차도 혼자 북한을 통치한다는 건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정보기관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근거로 만약에 아직 주혜가 어릴 때 김정은이 세상을 떠난다면 김여정이 단순히 현철애의 위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김여정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통치한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말해준다고 봐요. 만약에 3년, 5년 짧은 기간에 김정은이가 사망을 한다면 김여정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오히려 김주혜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말해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후계자가 어린 상태에서 왕이 죽죠. 100% 모든 역사적 케이스가 삼촌이나 고모나 옆에서 다 치고 어린 조카를 죽여요. 그게 자기가 왕이 돼.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양대군이나 단종이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언제 죽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빨리 죽는다 그러면 당연히 통치는 뒤에서 김여정이 할 거고 김주혜는 항상 얼굴인 거예요. 김주혜와 김여정은 운명 공동체고 김주혜가 없는 김여정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4년 8월 4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북한에서는 이벤트가 있는 날이었어요. 어머. 김주혜를 의전합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딱 요거죠?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저렇게 허리 숙이기 쉽지 않은데요, 고모가 조카에게.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뭐 저도 조카가 있는데 자기 조카한테 누가 저렇게 합니까? 이건 정말 수행 비서의 느낌이고. 조카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숙이질 않잖아요. 저 각도는 사실 뭐 매장에 갔을 때 손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귀하잖아요. 그분께 이렇게 매니저가 안내할 때 이쪽으로 오시죠. 이미 몇 천만 원 쓰신 손님이 오셨을 그렇죠. 때 VIP 고객이 손님한테 왔을 저렇게 때의 안 하는데. 각도거든요. 뭐 정말 아무나 이런 왕족 활동 안 하는 거 아니네요.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여종이 사실 김주애가 난 이후부터는 반개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계가 아닌 반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가지란 말이죠. 원가지가 잘 자라려면 교가지를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교가지로 돼가지고 권력에 절대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로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김일성이 김종일이를 후계자로 이제 책봉을 할 때 그때 김평일이라든가 김용일이라든가 이복 형제들 그리고 또 삼촌인 김용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교가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개로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주애 하게 되면 김정은이 직계로 내려오는 또 다른 직계로 이제 김주애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여종은 반개란 말이죠. 하다 나니까 깍듯이 이 직계한테 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사님의 나무설. 이게 재밌는 게 김여정이 반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하고 김여정의 아들 딸은 될 게 안 되는 거죠. 천지 차이인 거죠. 김여정의 자녀들과 김주애가 갖고 있는 위상의 차이가 단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김주애는 신년 경축 공연에서 일단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차량부터가 리무진을 타고 와요. 그래서 귀빈석에 아빠와 나란히 앉습니다. 당연하죠. 여기 직계니까. 김정은의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 한은 김주애가 직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여정의 남편, 아들, 딸은 귀빈석에도 앉지 못했습니다. 귀빈석에도 앉지 못하고 아예 무대 중앙에서 저 먼 곳으로 밀려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김주애가 후계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김주애와 김여정의 아들, 딸과는 그 위상 차이가 절대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서열 정리가 이미 어린 아이들이지만 서열 정리가 끝났다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젠가 한때 김정은 아들 딸이 어리다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어떤 변고 때 김여정이 임시적으로라도 북한에 어떤 권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김여정의 아들 딸에게도 권력의 어떤 흐름이 흘러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이 아예 이제는 막혀 있다라는 의미기도 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김주애가 이제 언론에 등장하면서 작년부터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 자식들을 계속 같이 동행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쉽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쉽게 보면 김정은이 너무 자식을 데리고 공개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좀 그 고부감, 주민들한테 주는 고부감을 조금 희석시킬 목적으로 이제 일반 당과 국가의 간부들도 김여정을 포함해서 자식들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자식과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간부라고 해도 일반 주민이거든요, 결국은. 일반 사람 자식을 같은 급에서 취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귀빈소에 같이 못 앉히는 거예요. 출연하는 것만 찍고 그냥 뭐 알아서 오래 니네가 앉을 자리 가서 앉아라. 저 딱 요 정도죠. 딱 선 그어주는 거네요, 그냥.